자, 그냥 바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빅데이터 하는데 이 데이터가 폭증하고 많아지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IT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아니면 뭐 엄청난 또 그냥 일감만 많아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런 트렌드나 또 필드에서 느끼시는 분들의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걸 떠나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네. 또 나의 앞으로의 또 입지는 어떤가 이런 부분까지도 하시고 조금 전에 이제 세션에서 말씀하셨듯이 에로비에서 이걸 관리하느냐, 네. IT가 또 주도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빅데이터라는 전체적인 쓰임은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패턴, 서로 고객과 기업과 또 사회가 다 윈윈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어떤 시프트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되게 프랙티컬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용적이고. 예. 바로.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아까도 여러 개 나왔지만 아까 안 나온 것 중에 이런 분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또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데이터가 커지고 있다거나 또 빈번히 발생한다거나 또 아니면 다양한 종류가 또 있다거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부터 시작을 해서 터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새로운 기회고 뭔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를 드렸듯이 어떻게 찾느냐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그런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글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거나 페이스북에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범위나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현 시간은 없죠. 우리나라 예. 기업이 뭐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글로벌한 전 세계 몇억 명이 몇십억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의 사례가 좀 더 너무 포괄적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요. 또 그렇게 들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국내는 더군다나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었지만 주민등록번호라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아이덴티티, 아이디가 있어서 빅데이터나 어떤 정보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좀 많이 접근을 안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되면 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이나 어프로치가 많이 바뀌겠죠.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분석이나 이런 쪽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실시간으로 빨리 분석하는 데 대한 어떤 활용 측면이 강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측에 대한 이제 부분들로 맨 밑에 보면 어떤 데이터나 어떤 고객의 이런 그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리스크를 좀 더 감소시키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에 이제 저런 뭐 풍차가 있는데 저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머신 데이터들이죠. 우리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들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또 데이터를 한번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 가지고 예. 한번 분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데이터 맞습니다. 타입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빅데이터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소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터치를 하세요. 그리고 사례로도 소셜에 대한 어떤 분석에서 얻은 성과를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시 우리 주변을 보거나 이 주제, 오늘의 주제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다시 돌아가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소셜은 너무나 먼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소셜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활용하기에 또 다른 또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예. 요게 지금 네 가지를 저희가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내 트랜잭션 데이터, 우리가 흔히 이제 OLTP성 업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기업들과의 어떤 거래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 데이터들입니다. 은행 거래나 여러 가지 이제 통신사의 거래들이겠죠. 이런 형태의 타입이 있는데
문제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런 거래 데이터의 어떤 프로세스 패턴들이 개선이 되고 복잡해지면서 데이터의 볼륨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스루풋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콘텐츠가 최근에 기업에서 조금씩 이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단순히 이메일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이제 하고 웹로그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기업 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을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이미지로 카피해서 가지고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보험사에 지금 자동차 보험을 계약을 하시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전체 이미지도 다 물론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최근에 GPS에 대한 이제 그런 요구나 아니면 블랙박스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그런 류의 또 데이터도 보험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이제 점차 새롭게 조명을 받는 머신 데이터나 소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머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타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나 아니면 RFID 태그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GPS 같은 것들도 대표적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하고 또 밑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가 아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네.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이제 부분입니다. 예. 머신 데이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다들 스마트폰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 스마트 디바이스 다른 것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도 이 새로운 머신 데이터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우리 포털 사이트라든지 현재까지는 고객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활용하는 것에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 항상 아까 질문하셨듯이 인디비주얼 마케팅, 인디비주얼 프라이스에 대한 어떤 그 기업들은 항상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개인적인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 데이터나 소셜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왼쪽 원 예. 일반적인 구조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나 일반적인 것들은 다들 익숙해져 있는 분야이죠. 그렇죠? 전형적인 예, 데이터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지금 더 체계화시켜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항상 저희가 스터디를 하게 되면 새로운 쪽에 대한 요구나 새로운 쪽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많이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기업 내에도 이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크롤링하거나 새롭게 어떻게 패턴을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기업 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ERP나 내부 고객 데이터와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다시 재활용되거나 가치를 이제 가질 수 없는 거죠. 네네.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빅데이터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의 어떤 어프로치가 고객 데이터를 활용을 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KPI를 선정을 해서 아까 질문 나왔지만 메저러블한 어떤 형태의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백투 베이직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그 빅데이터라는 거죠. 아까도 질문이 웹에서 왔는데 소규모 업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빅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소규모 업체라고 빅데이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을 하고 좀 더 혁신을 거기에 가미하시고 최적화하신다 그러면 그게 그 빅데이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싱 왼쪽에 보면 여러분 왼쪽 박스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싱 아키텍처고 그죠? 예. 네. 그것이 오른쪽에 보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 앞으로 그러면 기업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싱 저런 말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 이런 새로운 또 용어로 대체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예요? 예, 이제 벤더 업체마다 다양한 용어들을 쓰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차트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건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 통합과 연계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의 가장 베이직한 게 굉장히 큰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요건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를 예전에 우리가 방식대로 큰 데이터를 어디 한 군데 모아놓고 네. 예, 그리고 통합을 시키고서 그걸 다시 분석을 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음.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연결을 해야 되고 내부에 있는 데이터도 활용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새로운 패턴의 데이터를 다 크롤링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예전 방식대로 모두 다 모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건 약간의 좀 시대적인 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 간단하게 지금 영어로 써놨지만 스마트 컨솔리데이션이라는 뭐 간단한 용어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좀 더 스마트한 어떤 컨솔리데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연계가 되고 통합이 되고 네. 그런 걸 떠나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가 좀 고민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 통합, 스마트 컨솔리데이션, 뭐 이걸로 추구할 새로운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새로운 가치는 저희가 이제 보통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 시스템을 관리할 때 4가지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어떤 단어들이죠. 익숙한데 통합, 그리고 최적화, 혁신, 가속화입니다. 좋은 말은 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낙 또 IBM 마케팅이 강하기 때문에 예, 좋은 말들은 잘 찾습니다. 예, 이 4가지를 뭐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드리고 이 4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핵심 역량으로 가져가야 될 건가 또 이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4가지에 대한 저희가 IBM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오늘 다시 다음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재 우리가 처한 뭐 일반적인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진행한다든지 뭐 그럴 때 현재 당면한 우리 뭐 이슈랄까 기존의 어떤 as is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네. 현재 우리의 처한 현실부터. 네. 저희가 보통 IT 환경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사이클을 가져가게 됩니다. 설계나 어떤 구축 단계에 투자를 하시게 되고요. 또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잘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조합을 시켜놓는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면 다시 또 관리나 유지보수를 하는 또 사이클을 따라서 다시 메인터넌스 또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했고요.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혁신을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산 또 코스트, 퍼포먼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나 구축 관리 유지 보수를 조금 더 쉽게 간소화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각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적화하고 인원을 좀 더 기술을 향상을 시킨다거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많고요. 네. 그래서 IBM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가 통합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좀 체계화해 봤습니다. 자, 전문가 통합 시스템이 오늘 이제 퓨어 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전문가 통합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시스템 안에 어떻게 집어넣으셨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개념을. 예. 이 전문가 통합 시스템이라 그러면 용어가 좀 생소하신 것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 오셨던 일들을 다 체계화해서 프로세스화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녹아 넣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무언가를 좀 이렇게 시스템화 한다 그러거나 패키징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하드웨어,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들, 모니터링,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패키징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어요. 그렇죠. 어플라이언스가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플라이언스가.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통합적인 어떤 뷰,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요. IBM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예, 하드웨어도 하고요, 소프트웨어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예, 서비스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 데서 나오는 각각의 전문가는 누구냐? 결국에 가서는 전문가라는 것은 하드웨어 전문가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있고, 디벨로퍼도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 예, 프로세스 전문가도 있고, 서비스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시스템을 목적별로 맞게 구성을 하려 그러면 어떠한 어프로치와 뷰가 필요한지를 이 시스템에 녹여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녹여놓았다는 게, 뭐, 이러면 여러 다양한 패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DW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고 보면 예전에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이제 사용자가 처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사이징이라는 네.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플래닝을 거쳐서 기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기계를 도입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튜닝을 하고 네. 또 성능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게 되죠.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다 패턴화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단순히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용량에 맞게 최적화해서 수행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하고 그리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향후에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패턴까지 녹여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시스템이? 예, 가이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점점 지능화되고 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퓨어 데이터 시스템이 여기 보면 퓨어 데이터 시스템 for transaction, for analytics, for operational analytics. 뭐, 자, 이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 구성은 예, 지금? IBM이 지향하는 바는 목적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이 트랜잭션은 그 용도와 그리고 활용도 그리고 특징이 굉장히 틀립니다.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트랜잭션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와 분석 쪽을 또 전문으로 수행하는 어떤 그런 트랜잭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워크로드도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운영 분석 쪽에 관련된 이런 워크로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워크로드가 틀린 거죠. 자, 근데 운영 분석하고 분석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운영 분석은?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운영 분석에 대해서. 운영 분석이라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분석 시스템을 말을 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뭔가 분석을 해서 새로운 패턴, 의미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는 데 이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업무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 그 IT 운영 환경이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죠. 외국에서는 한국 IT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예, 맞습니다. 뭔가 우리 접목을 잘 하시죠. 또 우리 고객분들이 그러신데 어떤 형태냐 그러면 온라인 업무와 그리고 분석 업무가 혼재돼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보통 외국은 이제 이렇게 구성을 거의 안 하세요. 근데 네. 한국 분들은 낮에는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나는 분석 업무를 돌리고 싶다. 예. 뭐 굉장히 그 똑똑한 발상이죠. 네.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외국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접근입니다. 예, 그런 식이죠. 운영도 하고 분석도 하는 겁니다. 네. 실제 사례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시면 최근에는 통합단말이라는 이제 형태로 많이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은행에 가시면 본인의 계좌번호나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단말에 떠서 이제 그런 트랜잭션 처리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현재 처리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의 그 화면이 뜨고요. 뭐 어느 한쪽 구석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여도나 스코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어떤 카드 내역이나 계좌 내역들이 다 뜹니다. 네. 그리고 이분한테 어떤 걸 추천하면 좋겠느냐. 이분이 카드를 5장 가지고 계시는데 뭐 새로운 카드가 나왔는데 다 통합을 시켜라. 나중에는 이분이 어떤 지금 현재 적금 상품에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뭐 새로운 방카슈랑스 쪽에 있는 어떤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가입을 권유를 드려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업무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운영과 어떤 분석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퓨어 데이터 시스템은 언제 국내에 출시된 겁니까, 이거는? 예, 퓨어 데이터 시스템이 이제 정식으로 론치된 건 작년 10월이고요. 국내에는 이제 11월에 네.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예. 세 가지 타입이 딱 정형화된 겁니까? 아니면 맞춤형으로 뭔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워크로드별로 세 가지의 타입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맞춤형 형태로 주문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워크로드에 맞는 시스템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시스템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네. 그거에 맞게 커스텀 빌드된 시스템이 공장에서 조립이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까지 다 인스톨이 되어서 패킹이 된 채로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그인 하시고 파워 온 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IP라든지 아니면 기타 정보를 입력하시면 시스템이 이제 부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워크로드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배치 워크로드냐, OLTP냐, DW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패턴을 결정하시면 네. 수분, 수시간 내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리버리 형태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딜리버리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통합 시스템이 전문가 엑스퍼트 들어가 있는 거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특히 이거를 다 알아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예. 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어 데이터 시스템 포 트랜잭션에서 저희는 주로 OLTP 같은 OLTP 쪽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죠? 예. 네. 이 중에서 특별히 여기 보면 몇 시간이나 몇 분 이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네? 예. 되게 어떤 그 다양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것이. 네. 예. 일단은 이 퓨어 데이터 포 트랜잭션은 OLTP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까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그 몇 가지 이제 그 인풋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가 뭐냐, 서비스 포트가 뭐냐 이런 기술적인 거에서 시작을 해서요. 사용자가 누구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의 볼륨을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웹 화면에서 하셔서 메뉴에서 하셔서 그 이제 빌드 버튼을 누르시면 곧바로 그거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네. 이미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LTP성 데이터냐, 배치성 뭐 데이터베이스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빌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디폴트 DB가 DB2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IBM DB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오라클을 쓰던 그 고객이라든지 그런 데들은 어떻게 이거? 예,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DB2 내에는 오라클 호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퓨어 데이터를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버튼에 오라클 호환 기능이라는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어집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빌드가 되고요. 그리고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퓨어 데이터 포 트랜잭션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수행을 하면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100%? 저희 랩에 지금 이제 공식적인 저희 기술적인 자료로는 98%까지 호환이 되고요. 네. 저희 국내에 이제 이 오라클 호환 모드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약 한 100여 개 정도 되세요. 이미 한 3년 정도 기능이 구현이 됐기 때문에 각 고객사별로 틀리지만 평균 한 95% 정도 국내 애플리케이션들이 거의 이제 수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석 데이터 워크로드를 위한 애널리틱스, 요거의 간단 특징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퓨어 데이터 포 애널리틱스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좀 많이 간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그 DW 분석 쿼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튜닝이라는 어떤 단계를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데이터를 튜닝을 하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다시 수행하고 또 튜닝을 하고 다시 수행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워크로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이 애널리틱스 제품은 인덱스도 필요 없고요. 네. 또 튜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분석과 대용량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데이터베이스 분석이라 되어 있는데 예. 네. 이게 요즘 뭐 인메모리 데이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까? 어떤 거 유사한 겁니까? 예, 분석 쪽에서는 인메모리 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비슷한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예 화면에 있듯이 보통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그 빅데이터 시대 이전에도 물론 이제 이런 요건은 있었지만 보통 대부분의 텍스트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저희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 맞는 인덱스나 어떤 튜닝, 어떤 팩터들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소스와 그리고 언스트럭처드, 세미스트럭처드의 네.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패터나이즈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나 어떤 수학 데이터나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지오스페셜이라 그래서 GPS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DW 시스템에서 읽어서 클라이언트나 어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데이터를 슈트한 뒤에 다시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기에는 그 데이터의 그 분석셋이 너무 큰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클라이언트도 더 커져야 되고요. 중간에 이제 보고서나 어떤 분석 툴이 위치하고 있는 서버 레이어도 좀 더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트랜스퍼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굉장히 커져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데이터베이스 분석 기능을 통하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메모리 형태에서 빠르게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면 통계, 수학 뭐 다 나오는데 예. 우리가 사실 IT 하면서도 잊어버렸던 것들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이제는 IT 하시는 분들도 다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수학 공부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네. 이제 많은 툴들이 지원이 됩니다. 요 다음에 저희가 세션이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세션이고요. 그 세션에서 이제 SPSS나 기타 이제 분석용 툴들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네.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하시면 이런 데이터 형태를 모두 다 알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네. 또 그러니까 도구로 쓰용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퓨어 데이터 포 트랜잭션 그 분석 시스템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기본적으로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리포트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툴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뭐 운영 분석 쪽에서는 예. 네,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장점이랄까 특징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일단 운영 분석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업무도 지원해야 되고 또 아주 빈번한 그 OLTP성이라고 하는 업무들도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특징이 약간 틀린데 OLTP성 업무는 동시 유저가 좀 많은 환경이 되고요. 네. 그리고 분석 데이터는 동시 유저보다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에 대한 이슈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약간 상반된 어떤 튜닝 팩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튜닝되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잘 조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DB2가 가지고 있는 어댑티브 컴프레션이라 그래서 적응형 압축, 테이블 압축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뭐 이거 고객 사례 같은데 예. 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예. 특징이 있는지. 예. 이제 뭐 OLTP 이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이제 주로 금융사입니다. 이 금융사에서는 최근에 그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트랜잭션에 대한 볼륨, 사용자의 접근에 대한 그 인입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즉시성에 대한 요건도 크고요. 이런 측면에서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내에서 늘 피크에 대비해서
10대 무슨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평상시에 한 5대만 필요한 시스템인데 네. 이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비용 효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퓨어 데이터 포 트랜잭션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업무의 중단 없이 그 동적으로 트랜잭션을 라우팅하고 서버를 증설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그거고요. 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를 들면 홈쇼핑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근접한 어떤 캔디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트랜잭션들을 쇼핑 업체들이 예측을 할 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는 어떤 트랜잭션을 위해서 나머지 그 유효한 아이들한 어떤 시스템 캐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 분석 시스템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뉴욕 증권거래소나 그 이제 이메일 마케팅 그 사례가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분석 쪽에는 지금 세계적인 신용카드사라고 되어 저기 IBM이 최근에는 고객명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신용카드사라고 넣었고요. 이 신용카드사에서는 1일 5테라바이트 이상의 어떤 지금 이제 더 커졌겠죠. 네. 5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로드하면서 동시에 2,500명 이상의 어떤 데이터 OLTP 트랜잭션들을 처리를 합니다. 여기 분석에 보면 고객이 말하는 것 중에서 네티자의 데이터 웨어하우싱 어플라이언스를 대체했다. 예. 하면 네티자의 DB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분석? 예, 맞습니다. 이 분석 퓨어 데이터 포 어널리틱스 이 분석 시스템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네티자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트랜잭션과 그 운영 분석 시스템에는 DB2가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네티자면은 뭐 기존에 어떤 되게 많은 고객들을 예,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온라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으시고요. 네, 온라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도메인에 적절한 분석 절차 등의 설계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지요? 예, 질문. 네네네. 예. 질문. 네. 그 분석 도메인에 대해서 세팅을 한다는 거 약간 이제 그 분석 레이어 쪽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들이 요 퓨어 데이터하고는 좀 네. 다른 쪽인 것 같은데요. 예. 자, 길기상님, 퓨어 데이터는 DB2 제품을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건가요? 기존 오라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기존 오라클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영업사원을 컨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DB2에 기반이 되어 있고요. 예, DB2와 그리고 IBM 그 시스템과 같이 포팅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용덕님, 퓨어 데이터 시스템을 혹시 IBM에서 자체 업무 목적용으로 구축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예도 있나요? IBM이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고요. 굉장히 좀 그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수십만 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ERP 시스템을 IBM이 전부 다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으로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전체 그 IBM 전 세계적인 그 ERP 시스템을 변경을 했고요. 거기에 퓨어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유정우님, 자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중요 정보만 뽑아서 빅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만들어야 될까요? 자산 시스템, 보통 이제 자산 시스템이라 그러시면 지금 현재 그 레거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백엔드의 기존 운영 환경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 그래서 꼭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자산 시스템에 이제 접목을 하시거나 이런 어프로치도 물론 좋겠지만 기존의 것들을 좀 고도화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어프로치를 통해서 자산 시스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빅데이터 쪽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좀 고려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태식님,
이런 이제 빅데이터 뭐 퓨어 데이터 시스템이나 이런 것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들을 기업에서 좀 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이란 건 예산이라든지 여러 리소스의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은 지금 조금 요 전 세션에서 소개드린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하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빅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프로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내에서의 활용은 빅데이터를 너무 이제 크게 보시고 뭐 새로운 접근이라고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과 빅데이터에 필요한 몇 가지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초기에 이제 도입을 해서 잘 연계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허남성님께서 이런 이제 IBM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도 지원이 되는지. 예, 물론 이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라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토픽인데요. 이 클라우드 내에 이제 어떤 컴포넌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 퓨어 데이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퓨어 시스템즈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제품은 또 클라우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플랫폼이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갑자기 왜 퓨어라고 줬어요? 갑자기 그냥 떠오르네. 최근에 IBM이 이제 제품의 이름을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BM이 새로 인수한 제품들도 이렇게 어떤 아주 심플한 단어, 심플한 어떤 용어, 또 목적별 어떤 고객이 인지하기 아주 편한 약간 감성적인? 감성적인 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원래 IBM 감사할 것 제품들은 같습니다. 보통 DX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숫자나 뭐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많은데, 예. 좀 특이해서요. 자, 오프라인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엔딩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예. 네. 예, 제가 오늘 소개드린 빅데이터와 퓨어 데이터에 대한 이 세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고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을 가지거나 아니면 또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그 가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러면 어려운 토픽이 아닌 것 같아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여러분들은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IT 인프라스트럭처나 기술적인 경험이나 또 노하우나 비즈니스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실 수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시고 또 그런 걸 찾으실 때 IBM하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 세션 두 개 다 마치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세션의 게스트이신 김규현 실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